어떤 것은 1시간 반 동안 찍었어요. 그냥 올려놔요. 근데 나중에 저는 딱 확신하는 게 뭐냐면 이분의 공간이 나중에 엄청나게 멋진 공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할 말이 많겠죠. 뭐라 그래요? 옛날에 내가 갔었는데 이런 곳이었어. 이곳이 이렇게 바뀌었어. 말할 수가 있잖아요. 현장을 보여주려고 바로 하면 되잖아요. 우리 자를 줄 알잖아요. 네. 편집 자를 줄 알죠?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요즘은 큐 안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좀 들고 이렇게 들고 자, 좀 나오실래요? 가까이 좀 찍어줘봐. 이름이 안녕하십니까. 네. 딸기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권순태입니다. 자, 권순태 대표님 박수. 자, 오늘은 수업을 현장에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 수업을 기록할 거고요. 예. 경남 사천에서 딸기를 하려고 오셔가지고 고군분투하고 계세요.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기다가 또 다른 백향과 심었다가 뭘 심었다가 엘대나무 심었다가 또 빼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여기다가 또 어떤 공간을 꾸밀 거냐 뭐 고민도 하시고 예. 이런 과정에 있으신 우리 대표님이세요. 오늘 여기 현장 수업을 와가지고 제가 이제 기록해 놓을 거예요. 기록해 놓는 이유는 나중에 이분이 엄청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성공하면 저는 어때요? 나중에 와가지고 내 수업 받고 그랬다. 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저도 이제 수업하면서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꼭 기록해 놓고 싶어서 현장에 꼭 오기도 해요. 오늘 우리 권 대표님 오셔가지고 했던 걸 우리 사천의 농업인대학 우리 유통 마케팅과 학생들하고 같이 왔거든요. 오늘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한 15분 정도 네. 예. 15분 20분 정도. 딸기가 열려 있고 겨울이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간략하게 제가 딸기 마을에 대해서 소개를 올리고 저희 집 딸기 이제 판매 유통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희 딸기 마을은 경남 사천시 노룡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집 대표 품종은 설향 딸기가 되겠고 저희는 개인 농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향으로는 안전하고 신선한 딸기를 생산해서 직판 중심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작은 꿈이지만 채송과 딸기를 이용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싶은 게 저의 마지막 꿈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딸기가 되게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대부분 선물용으로 딸기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요걸 잘 만들었네요. 수확기는 저희는 11월부터 6월까지 11월인데 저희는 보통 11월 15일 그리고 마지막은 6월 6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저희 날씨 관계상 조금 일찍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수확기의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분 관리도 중요한데 환경 관리. 저희는 여기 약을 치지 않기 위해서 환경에 특별히 조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잿빛 곰팡이라든지 이런 거는 환기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병이 입양되고 안 되고가 많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왔을 때 토경하고 수경에서 노동력 차이도 있지만 관리에서 토경이 훨씬 수월합니다. 따르게 뭘 해주지 않더라도 토경은 이 버퍼링 자체가 좋기 때문에 양분이라든지 없으면 지가 거기서 뽑아먹고 주면 습득하고 근데 수경 재배에서는 조금 얘들이 섬세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시설 운영하는데도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고 토경은 조금 더 수월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재배를 해보면 예전에 수경 재배를 먼저 시작하시던 분들이 토경 재배보다 수확량이 훨씬 좋고 경도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양분 관리만 적절하게 한다면 수분 관리와 양분 관리가 된다면 토경 재배가 수확량은 훨씬 많은데 이제 수그려서 일을 해야 되고 이제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으로 바뀌어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이 간격이 얼마예요?
지금 간격은 98cm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나요? 조금 욕심을 내시는 분들은 한 90cm도 하십니다. 자, 체험할 때는 더 늘려야 되죠? 체험할 때는 이거 기존 했던 거 하고. 예, 좋습니다. 늘릴수록 공간이 왜냐면 확보될수록. 체험 기존에 논산에서 체험 시작하실 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그러면 기존의 고설 재배가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까이 했거든요. 체험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걸린다고요.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요. 자, 그러면 좀 이따 이제 제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를 같이 해드릴 텐데 앞으로의 방향성을 예. 하고 싶은 건지 예. 그거에 대해서 그래야지만 이분들이 지금 우리 여기 대표 방향성을 아시면 뭘 해줄 거냐면 이제 코칭 해줄 거예요. 예. 아셨죠? 예. 그 방향성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앞으로 이제 이번 작기 그러니까 올해 9월부터 정식돼서 나오는 딸기는 지금은 이제 직판에서 너무 목매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제가 계획하는 거는 택배를 같이 병행하고 이곳을 단순하게 서비스도 그러니까 찾는 고객들한테 다시 찾아서 즐길 수 있게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게 제 목표고 올해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뭐 제일 큰 거는 이제 택배 사업을 우리가 주말에는 딸기가 오전에만 판매가 그렇죠. 다 되고 오후 되면 거의 매진이 되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화수목이 되겠습니다. 화수목 이때는 택배를 제가 이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우리 기존에 확보된 고객들과 할 것이냐, SNS나 다른 것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냐, 이게 조금 뭐 문제가 돼. 네이버나 스마트폰으로 올리면 되니까. 네, 그쪽으로 이제 갈지 이제 그걸 지금 조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우리 다음 수업 시간에 예. 권영 대표 모시면 예. 여쭤보시면 돼요. 그거 예. 그분 최고 전문가니까 그 분야에서. 예. 자, 그러면 그 다음 땅에 보시면 재배해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수업을 할 때도 스마트폰은 스마트폰만 있거든요. 토경은 토경만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마이스터 교육을 가보면 박사님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스마트폰 안 할 걸 왜 스마트폰인지 모르겠어요. 토마토 수확량이 차이가 난대요. 관리가 문제예요. 관리가. 그러니까 연세가 드셨는데 스마트폰 좋다고 했는데 보조사업 나가서 했는데 결국 관리 시스템 문제가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관리의 문제. 예. 거기서 약간만 놓치면 얘가 한번 여기서 문 잘못 열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묘가 죽어요. 이게 이 토경의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아까 생산량의 문제 있잖아요. 예. 양의 문제는 알겠어요. 예.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관리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저기 평당 그 양,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 많다 적다는 예. 하나의 묘에서 예. 얼마 나오냐 문제지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당으로 나왔을 때 예. 어떤 것 같아요? 평당 저희가 처음 제가 시작할 때 네. 한 10만 원 정도의 이 매출이 나왔었고 평당. 예. 지금은 거의 한 20만 원, 18에서 2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이제 좀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대략적으로 그렇게 아마 생산되는 걸로. 그러니까 토경하고 그 수경 차이는 토경하고 수경 아니고 이거 뭐야 고설 차이는 고설하고 토경은 수확량이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수경보다 많은데 로스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렇지.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이게 토경 재배 동이거든요. 이 보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멀칭을 해서 이렇게 딸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흙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기 주름이 생긴데 흙이 떨어져서 묻기 시작합니다. 묻을 때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지온이 높기 때문에 수경베드는 딸기가 공중에 달려있기 때문에 시원하고 손상이 없는데 여기는 딸기가 쓸리기도 하고 흙이 묻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상품이 안 되는 딸기들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키워보면 수량성은 토경이 조금 많습니다. 근데 로스율은 보설이 조금 작습니다. 초기에는 사업비를 받기 전에는 예. 어차피 토경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예, 토경. 그러니까 토경으로 했을 때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다고요. 토경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 후작을 들어갔다고요. 토경은 후작을. 그러니까 육묘를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면 그 토경에다 오이를 심든지 예. 다른 걸 심어가지고 보통 수박을 수박 예. 해가지고 어차피 땅이니까 갈아엎고 그 다음에 심었다고요. 자, 후작 해봤어요? 후작은 저는 수박도 해보고 네. 방울토마토도 방울토마토 해보고 후작을 할 때 예. 지금 가장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농가들이 스마트팜도 지금 스마트팜에다 후작으로 상추를 하고 싶어 한다고요. 여름에 상추가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추를 많이 들어간다고요. 근데 두 가지가 딱 논의가 돼요. 왜냐면 병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딸기에 문제가 생길 거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한 축이 있고, 한 축은 해보니까 괜찮아요. 병 없어요. 소독만 잘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토경에서 후작을 했을 때, 네. 아니 왜냐면 수박에 있던 병해충이 딸기한테 영향을 미쳤는지, 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어땠어요? 이제 토경하고 수경을 저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두 개를 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전에 수경에 애플 수박을 했었고, 네, 그렇죠. 토경에는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재배를 했었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소독의 개념입니다. 소독의 시간. 시간. 딸기가 밀식 재배를 하다 보니까 소독이 안 되고 깨끗하지 않은 이 흙에서는 병해충을 많이 달고 가기 때문에 작물 재배에서 리스크를 엄청 안고 시작을 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약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치게 돼 있어서 농민한테도 부담이 되고 소비자한테도 좀 부담이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토경은 이렇게 우리가 흙이 많다 보니까 이 배지는 여기 이만큼밖에 없는데 그렇죠. 흙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소독은 빨리 끝나고 소독을 하면 요거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빨리 소독이 끝나고, 토경은 그렇게 하더라도 소독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나. 맞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하고 병해충을 좀 겪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앞이 이렇게 이게 뒤쪽보다는 앞쪽이 습이 많이 차고 맞죠. 병해충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는 여기에 이제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물로 이제 소독을 하고, 토경에는 고슬에는 여기 수경재배는 비닐을 덮어서 열로. 열 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토마토 하는 농가들은 염류 집벽 때문에 여기다가 물 넣어가지고 모내기예요. 모내기. 뭐를 키워요? 이게 염류 집벽이라는 문제도 있고 쌓이니까 경화되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식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 후작을 하려고 하는 문제고.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육묘. 예. 육묘는 처음부터 했어요? 육묘는 저는 이제 자가육묘를 자가육묘. 이걸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부터 준비를 해서 이렇게 너무 왔습니다. 잘했어요. 네. 그래서 육묘는 우리가 상토 이런 걸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고 안전성이라 그랬는데 세균들이 없는 깨끗한 상토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게, 제가 4년간 해보니 리스크를 가장 적게 안고 가더라. 이걸 조금 아끼려고 이제 좀 지저분한 상토나 전년도에 썼던 상토를 쓰게 되면 병을 입영시키는 입영되어 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제 온도가 서서히 처음에는 병이 나타나지 않는데 온도가 서서히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미생물이나 이런 세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식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깨끗하게 이 상토를 관리해서 소독해서 육묘를 하는 게 가장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좀 이따가 여러분 질문 받도록 하고요. 10년을 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내가 농업을 시작했고 예. 10년 해보니까 잘했다, 선택을 잘했다, 못했다. 잘한 것도 있고 일단 잘했다가 먼저 나오고. 잘 못한 것도 있는데, 사모님 어때요? 사모님은 잘했다, 못했다. 잘했어요. 자, 농업을 해서 어렵다 그래요. 딸기 농지 어렵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화를 해오신 분이에요. 보세요. 토경만 계속 왔잖아요. 고설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을 또 보기 위해서 뭘 했어요? 수업도 오시면서 또 그 다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오늘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컨트롤 해봤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영상에 남겨놓지 않고 네. 제가 현장에 많이 하도록 하고, 대신 여기 오신 분들이 다음 준비를 위해서 이분에게 네. 코칭을 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수업의 핵심은 딸기 농장에 대한 딸기 기술을 우리가 배우러 온 건 아니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고, 오늘은 이제 비즈니스 경영을 할 때 마케팅도 하고 할 텐데, 첫 번째는 공간을 꾸며야 돼요. 사람 오게 만들어야 돼요.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 공간, 여기다가 이제 어떤 공간을 어떻게 꾸미고, 제가 이제 좀 이따 이야기 할 거예요. 행인베드 한다는데 저는 절대 행인베드 하면 안 돼요.
실패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장 큰 리스크는 위험이에요. 행인베드는.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에 다른 곳들은 행인베드 끌어내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리스크가 네. 엄청나기 때문에 저는 행인베드보다도 고솔베드 참 괜찮으니까. 근데 한다면 일부만 하는 거지, 행인베드 쫙 깔면 저는 절대 이건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걸 제가 그러니까 많이 현장에 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 같이 할 거고, 그 다음에 공간을 꾸미는 거, 그 마케팅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오늘 수업에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잠깐 오늘은 촬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드리면 주차장이나 화장실 공간이 협소한 것 같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리고 사실 선생님께서, 강사님께서 행잉이 별로 추천을 하지 않는다 했는데 사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체험을 하러 오지만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휠체어가 오는 체험장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행잉을 하면은 사람이 식물에 맞추지 않고 식물이 사람을 맞출 수 있는 게 행잉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치유나 그런 체험으로 생각을 한다면 한쪽 면만이라도 좀 넓게 행잉을 한다 하면 그것도 그 타깃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도 감사합니다.